안녕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김윤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나라가 국내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의 성공이라 세계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1월 23일 이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는 핵무기 개발 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의 금융활동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 2시간 만에 강하게 반발하며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핵국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이목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집중됐습니다. 실제 위성으로 관찰한 결과 최근 3차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계속해서 인력과 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개발하고 전개해.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시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 명시된 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judge North Korea by its actions. Not its words. These types of inflammatory statements by North Korea do nothing t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그동안 북한의 옹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 또한 성명을 통해 과거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中方反对任何可能导致半岛局势紧张升级、不利于半岛无核化的举措。 이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대외적으로는 핵을 무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를 맞아서 한반도 문제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3차 핵실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뉴욕의 이태연 PD특파원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강력한 경고를 하며 이른바 북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예, 미국은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핵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대가를 전제로 한 협상은 안 된다는 판단인데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의 핵심 타겟으로 북한의 도발을 주목했습니다. 헤이글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미래의 위협과 도전에 대비해 해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북한 등의 도발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위협 수준을 넘었다고 입장을 밝히며 불법 화물을 실은 북한 선박을 봉쇄하자고 주문했고 동맹국과 정보 공유 등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6년,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실효성을 갖는 추가적인 제재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자체에 대한 압력보다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라큐스 대학의 국가안보 및 대테러 연구소장인 윌리엄 뱅크스 교수의 비유는 흥미롭습니다. Well, one of the hopeful signs is that the reaction to the resolution will be felt in the region. So the Chinese, for example, who we all count on to
place leverage or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o give up their nuclear ambitions or to slow down their program. We hope that these resolutions, as they get ever more serious and critical of the North Koreans, will impress upon the Chinese the need to be firm with the North Koreans. 결국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의중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진핑 체제 초기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기존의 제재를 확대해 보강한 새로운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46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고의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건 처리를 맡은 지방정부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희생자들의 시체를 모두 처리하고 단순 자연재해로 결론 지었는데요. 참지 못한 유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범 PD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윈난성의 성도인 쿤밍에서 자동차로 9시간이 넘게 걸리는 산간 지역입니다. 취재진이 대피소를 찾았을 때 이재민들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这个是早餐吗？是啊，这是早餐了，对吧？这个够了吗？ 这里 이곳에는 1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데 집이 파괴되지 않은 주민들도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전원 이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사고 희생자 중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고 전날 방학을 해서 대부분이 집에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피소의 천막. 이곳은 비록 남방 지역이긴 하지만 해발 1600m가 넘는 산지라 요즘 같은 겨울에는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就是晚上太冷了，特别是早上起来的时候哈，一点都不习惯。是的，在家里面生活，早上起来的话暖和和的。 대피소에 피신해 있는 왕야오메이 할머니. 할머니는 이번 사고로 많은 가족과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老婆婆，我的2个小叔子，总的是13个人，去掉10个，剩到3个。死到这张都是相当难过，眼睛不但看不见哭，我都头没眼花的，我都是出棍子的，就是我棍子我都杀哭了，太惨了，几代人。 취재진은 할머니와 함께 피해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피소에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피해 현장이 나타납니다. 할머니가 살았던 집은 지금은 완전히 흙더미로 덮여버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2个儿刚，头部全没事，厕所都有，就是外面有个进出。 현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류품만이 이곳이 사람이 살았던 곳임을 말해줍니다. 이 마을은 현 정부 소재지에서도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산간 지역이라 대형 장비를 동원한 신속한 현장 구조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고 당일 41구의 사체를 수습했고 다음 날에는 다시 5구의 사체를 찾아냈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이곳 사고 현장에는 보시다시피 곳곳에 횟가루를 뿌려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고 구조 과정에서 바로 사체가 발견된 곳이라고 합니다. 就是往这些跑出来的，就这些他们就是拿这个东西来避的，说在这里跑出来了，要把这个气味把它避掉。 이번 산사태로 흙더미에 묻혀 희생된 사람은 모두 46명.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은 생존자들을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안칭뚜안 씨의 집을 거대한 흙더미가 덮쳤습니다. 听到那个班上刷刷的响了2下，心里想还想开门问一下，是发生地震，还是当时还是心里头怕发生地震。 안 씨는 이번 사고로 딸 2과 아들 1, 이렇게 3 자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돈 벌러 외지로 나간 상태였고 막내딸인 왕옌만이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你哪里不舒服？哪里？没有哪里。那你现在想做什么？想吃什么？也很可怕了吗？怎么？一点都不怕，不怕？为什么？因为我那3个小孩都没有了，我怕什么嘛？所以现在就是那3个小孩。 그런데 이번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관할 지방정부는 유가족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전시홍현의 장례식장.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체들은 현장에서 모두 이곳으로 옮겨져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从昆明赶下来，当时我们到那个盐津豆沙关的时候，我们村支书打电话给我，打电话跟我们说尸体政府要强行拉走了。我们说不要急，我们已经用尽最快的速度赶往家里了，希望见上亲人死者最后一面啊。最终还是强行拉走了20多具尸体。 화장 작업이 시작된 것은 외지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가족 친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시작해 이틀에 걸쳐 쉬지 않고 46구의 사체를 모두 화장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소수민족인 이족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장을 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신속한 화장으로 인해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가족 친지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화장에 대한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见过你的儿子的尸体了吗？没有，找物料这个物料跑出来，都拿去火化，我们没有带到看，没有带到我们这死的这些模样看，没有说要火化了，你们亲人过来给看。 이렇게 화장을 서둘러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위생상의 고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暴露停放在这个外边嘛，容易滋生细菌，引发传染疾病。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눈이 내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부패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这种话根本就不正确。你看，在我们地方就是大水大淋，它怎么会腐烂呢？它根本就不存在会腐烂嘛。又不是说的说是乌鲁有那个气温相当高，会有30多度、30度以上的气温，它就容易会腐烂嘛。为什么这么大水的时候它会腐烂呢？ 유가족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사고 원인 조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원인을 단순 자연재해로 결론지었습니다. 地质环境条件差是滑坡形成的内在因素，连续的降雨天气是滑坡发生的直接诱发因素，因此该滑坡灾害为云南省冬季因连续降雨天气导致的自然灾害。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단순 산사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고 당시 그냥 흙들이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큰 폭발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았고 공중에서 흙더미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当时那个爆炸声很大嘛，很恐怖。我叫你看，一看那是泥土，就是从上边飞下来的，那个土是从那个上边这样平的地是从里面冲出来的，不是从山里滑坡下来的。他们给我们感觉说是山里滑坡，这是我们不同意嘛。 일부 주민들은 사고가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탄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데 당시 이곳의 갱도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这个社库有那个
煤矿有一些关系吗？有我的亲侄子就是这里面采煤的。你看前几年那么许领导，他就不划破，为什么划破它不存在跟像那个煤矿的瓦斯爆炸会发生那种声音噻？划破它是只能会慢慢的下来，它不可能是从空中飞下来的吧？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연대 서명을 해서 사고 원인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한 것을 유가족들은 신뢰하지 않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고 조사를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应该重新再进行调查。应该是这种吧，因为专家来下这个结论，很多人都知道他根本就没有下煤矿去采访过他的煤矿采面积，究竟是不是达到这个事故发生来源这个地点。 사고 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도 없는 가운데 대피소 주변에는 이미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听说是10天之内听说了，听说是10天之内的走出来临时。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곳도 절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사와 함께 해당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这个地形的起伏的话，它还是比较关注的嘛。以后的那个工程的线路建筑的布置啊，这个肯定要考虑到这些地形的这些起伏。 사고 다음 날 시진핑 총서기는 이른바 중요 지시를 내려서 관계기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인명피해의 최소화, 이재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함께 유가족들을 위한 심리적인 위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성급한 사체 처리와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의혹으로 주민들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就是他最喜欢把这个事情隐瞒下来的，隐瞒来处理，就是这样的很搞他们就是，我也搞不懂他们是为什么要这么做，为什么他们要用官场上来要用10年压迫百姓呢？就是需要政府一点思想上的安慰。 지난 11월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 시진핑이 처음으로 내놓은 일성은 당내에 존재하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党内存在着许多亟待解决的问题，尤其是一些党员干部中发生的贪污腐败、脱离群众、形式主义、官僚主义等问题。 必须下大气力解决，全党必须警醒起来。 최고 지도자에 오른 이후 민생과 개혁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시진핑 총서기. 그의 개혁 드라이브가 이번 사고 처리로 드러난 말단 지방정부의 구태의연한 행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사체부터 처리하고 또 사고 원인 조사도 단 하루 만에 마무리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얼마 전 관료사회 개혁을 위해서 호랑이와 파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말단 지방 정부까지 뿌리 깊은 중국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팜유, 팜오일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부터 각종 생활용품에까지 사용되는 야자 열매 기름을 말하는 건데요. 팜오일은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도 각광받고 있죠. 그런데 이 친환경 팜오일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팜 농장이 빼곡하게 들어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박정란 PD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런데 이 높은 성장의 1등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라 불리는 바이오 연료다.
nggak ada lagi kali Pak. Karena sekarang udah biosolar semua Pak. Oh begitu. Iya. 흔히 팜 오일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름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소득 개발원이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팜 오일 생산지인 수마트라 섬. 섬은 팜 열매를 맺는 야자나무로 가득하다. 지금 여기가 수마트라 섬 상공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지상 풍경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녹색의 모눈종이, 모눈종이를 쫙 펼쳐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예, 구획 정리가 딱 돼 있고 그 안에 뭐가 점처럼 막 뭐가 박혀 있어요. 섬에 야자나무 농장이 들어선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팜 오일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90년대 본격적으로 야자나무 농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이 비포장도로를 1시간 정도 들어왔는데 보이는 게 전부 지금 기름 야자밖에 없어요. 한때 광활한 열대우림을 자랑했던 수마트라 섬. 그러나 숲은 높은 수익을 내는 야자나무에게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지금도 수마트라 곳곳에선 열대우림의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자연 그대로의 숲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이 넓은 땅에 남아있는 자연숲이 여기 보이시는 이 보이는 요 숲이 다예요. 요 숲이. 정부의 규제로 남은 숲은 그야말로 명목에 불과한 수준이다. Sekarang ini yang hutan ini kira-kira berapa meter ini? Ini kalau ini pangkut hanya sekitar 1 hektar. 1 hektar? Iya. Ini yang kebun semua total kira-kira berapa hektar? Total mendekati 3.000. 친환경이란 이름의 자원 개발 뒤에 또 다른 자연 파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마트라 섬엔 야자, 고무나무 등의 수익성 농장들이 들어서면서 지난 20년간 85%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이 황금나무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기름 야자는 일단 심어 놓으면 크게 손이 가지 않는다. 심은 지 3년 후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25년간 계속 수확이 가능하다. 나달 열매 하나에도 기름이 가득하다. 와, 이 기름 봐요. 기름 야자 열매는 식물성 기름을 가장 많이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슨 맛이에요? 그냥 기름 맛인데요. 나쁘진 않아요. 열대우림을 대신해 심어진 야자나무. 그리고 그 나무가 내어놓은 야자 열매는 친환경이란 이름 하에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야자나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Pertama kalau sana itu per 1 hari 30.000, kalau sini bisa ya 100, bisa 200, bisa juga lah. 이렇게 큰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농민들까지 이제 야자나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게다가 수마트라 주민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농장의 근로자일 뿐 정작 열매의 주인은 따로 있다. Kebun ini punya petani plasma. Intinya yang punya Cargill. Jadi kita mitra kerja sama Cargill PT Hindoli. Plasma dengan inti. Nah sekarang udah lunas jadi dikuasai penuh langsung kepada petani lewat KUD ke perusahaan Cargill. 인도네시아는 팜 오일 개발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투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 팜 오일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제작진은 말레이시아계의 한 다국적 기업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 앞으로 야자 열매를 실은 트럭들이 속속 도착한다. 모두 팜 오일로 가공된 열매들이다. 공장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90톤씩 terpasang sekarang 60톤 kita pakai. 공장은 휴일도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수없이 밀려드는 팜 열매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마트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팜 오일 공장. 1시간에 무려 90톤의 팜 열매를 가공하지만 전 세계로 수출되는 오일 양을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수출한 팜 오일은 2,600만 톤. 이 공장 역시 매년 10만 톤에 가까운 양의 기름을 추출하고 있었다. Kalau satu hari kita bisa 1.000 ton sampai 1.200 ton. Kalau minyak kita kalau 1.000 ton kali 23 artinya 230 ton. 열매는 우선 기름을 추출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증기로 찐다. 그리고 쪄진 열매는 압착기로 운반된다. 압착기로 옮겨진 열매는 수차례에 걸쳐 기름이 추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기름이 완전히 제거된 찌꺼기가 나와야 드디어 기름 야자의 기름, 팜 오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기름은 다시 한번 분리 작업을 거치게 된다. 찌는 과정에서 섞인 물을 증발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름, 팜 오일이 완성된다. 바이오 연료는 물론 식용유, 마가린,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 두루 쓰이는 팜 오일.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있다. 기름 야자가 재배 가능한 지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10도 내외의 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 열대 우림이 이곳에 속한다. 지금 보시면 이 묘목들이 심어진 간격들이 90cm 간격이에요. 90cm 간격. 근데 90cm 간격인데 얘네들이 2년을 크고 나면은 이제 농장으로 이식이 돼요. 이식이 될 때는 얘네들 9m 간격으로 심어진대요. 그렇다 그러면은 10배, 이 100배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금 심어진 면적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저 뒤에 보이는 숲들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는다 그러면은 이 땅에 100배가 필요하니까 저 숲들 다 없어져야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야자나무는 열대우림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섬의 아주 깊은 열대우림에까지 벌목과 화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많은 야자나무를 심기 위해서 열대우림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Itu kan pertamanya ditebang. Habis tebang kan nunggu kering 1 minggu. Nanti ada panas kan, kita bakar. 팜 오일 개발 20년. 인도네시아는 현재 야자 경작을 2천만 헥타르로 늘리며 팜 오일 생산 1위국이 되었다. 반면 열대우림 화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국 3위의 불명예도 안았다. 더 큰 문제는 열대우림의 파괴와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열대우림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야생 오랑우탄은 현재 멸종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팜 오일은 포기할 수 없는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 Bapak lihat sendiri di sini ini
untuk tahap kehidupan rata-rata masyarakat kita ya dari kelapa sawit, Pak. 물론 주민들에게도 피해는 존재한다. Kalau kata saya kurang bagus karena kalau kelapa sawit kalau waktu panen kebanyakan bikin penyakit musim lalat. 하지만 수익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Ya kalau menurut saya sih kalau namanya tanaman sawit itu ya kalau di sini sih bagus. Pertama bagus bisa menciptakan lapangan pekerjaan, terus juga bisa membantu masyarakat sini yang ekonominya di bawah rata-rata.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으며 세계 시장에서 급부상한 팜 오일. 그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열대우림이 불타 사라지고 있다. 팜 오일. 과연 무엇을 위한 친환경인 것일까? 거대한 인면 석상, 이 모아이로 유명한 칠레 이스터 섬에서는 라파누이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라파누이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는 라파누이족을 이은규 PD가 취재했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칠레의 이스터 섬.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곳은 부활절 처음 발견돼 이스터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섬의 원래 이름은 커다란 땅을 뜻하는 라파누이. 유럽의 탐험가에게 발견되기 오래전부터 이곳엔 라파누이 원주민들이 존재했습니다. 라파누이족은 천년의 세월 동안 이스터 섬의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오늘도 바다에 나와 낚시대를 던지는 로렌조 씨. 어부인 그는 이 섬에서 태어난 원주민입니다. 로렌조 씨는 어릴 때부터 농사와 낚시를 배웠습니다. 모두 부족의 풍습이었습니다. Cuando estaban los niños pequeños ya empieza digamos con el cuestión de como profesor los papás o los tíos o los abuelos son y hacernos moai. 이 갯바위 일대와 인접한 평야는 로렌조 씨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상황이 변했습니다. Todos los otros tipos de Rapanui saben muy bien que este pertenece de nosotros y como gobierno que no reconoce que son cosas ancestrales de nosotros de cada tribu. 2년 전 칠레 정부는 이 일대 전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로렌조 씨는 꼼짝없이 이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몇 차례나 로렌조 씨의 집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 건물에 살고 있는 처지지만 그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Y en 2010 nunca avisaron, digamos, a la gente de Rapanui, cambió esa ley y entregaron a parque. Y ella, como chilena, y el juez me querían meterme preso por yo ocupar acá. 라파누이족의 비극은 150년 전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발길이 이스터 섬까지 다다랐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이스터 섬은 1888년 칠레에 병합됐습니다. 이후 이 고립된 땅에는 변화가 일었습니다. 섬과 대륙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스터 섬은 매년 5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다 10년 전부터는 칠레 본토인의 이주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스터 섬에서 가장 큰 물류회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칠레 본토에서 섬으로 이주해온 살라스 씨.
y él quiso volver y él con su visión de empresario en el fondo vio la necesidad y dijo yo voy a la isla, yo quiero traer cosas, quiero darle, o sea, tener la posibilidad de darle más producto a la gente que va acá, ampliarle las posibilidades y eso fue. 살라스 씨는 섬 내에선 자체 생산이 안 되는 모든 물품들을 칠레 본토로부터 들여와 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통하는 물건은 작은 공산품에서부터 건축 자재까지 크기와 종류를 막론하고 다양합니다.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현재는 선박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7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Cada vez con más productos, tratar de traer productos nuevos y seguir creciendo. Pero sí había un aumento de población y necesidad de la isla en estos últimos 4 años importantes. 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젠 곳곳에서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이곳 상인들 역시 칠레 본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스터 섬의 전통 공예품까지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En esta feria tenemos los nomás ahora. A la municipalidad le paga 10.000 pesos por el puesto al mes. 하지만 정작 원주민들은 자릿세를 낼 돈이 없어 거리에 노점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팔 수 있는 것도 직접 키우는 농산물이 다입니다. 원주민들은 품목과 가격 면에서 모두 시장 안의 이주민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Entonces la gente emigrante llega y hace el mismo trabajo que yo hago, pero ellos no, como a ellos no les costó, ellos los venden más barato. Entonces ellos llegaron recién y trabajaron y vieron de que de esto y te venden por decirte 300 pesos, 200 pesos, que es nada. Entonces por esa parte me perjudica mi trabajo. 경제적으로 원주민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타지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라울 씨. 섬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허드렛 일뿐이었습니다. Con toda la isla hemos tenido esos problemas. Ya son innumerables, como estafas, robos. 라울 씨의 어머니도 이주민에게 절도를 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Ahora se abrió más grande. Entró, quebró ventana, vino, abrió así, descerrajó y lo sacó. La cartera y se llevó. 생계에 이어 치안까지 위협당하면서 몇 년 전 라파누이족은 이주민의 유입을 중단하고 자치권을 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칠레 정부의 무력 진압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협의체 라파누이 의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라키 씨. 그는 시위 당시 칠레 정부의 대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Decidir más allá el 2009 nosotros volvimos a cerrar el aeropuerto de aquí de Rapa Nui para exigir al gobierno de Chile. Y el 2010 nosotros salimos a la calle de nuevo para restituir nuestra tierra que tenía en manos del gobierno. Lo que hizo el gobierno es, del señor Piñera, nos mandó policía, 250 policías, los mandó otra vez a asesinar a nosotros, a los Rapa Nui. 아라키 씨의 몸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몸 곳곳에 패인 상처는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생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라키 씨는 아직도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합니다. Estaba de representante del Parlamento Rapa Nui. Yo fui a ayudar para parar el conflicto entre los jóvenes y la policía. Y la policía no hizo caso y me disparó. Me disparó
se llevara de mi cuerpo. 아라키 씨의 할아버지가 경작해온 농장도 지금은 정부 소유입니다. 그는 터만 남아버린 이곳을 지키며 칠레 정부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모아에도 계속 그 당시에 파괴가 된 Mis abuelos nacieron aquí, fueron asesinados aquí, en sus tierras. Y de ahí, hace poquito también, tiempo atrás, un año, vino la policía para sacarme y yo no acepté, no. Tiene que morir yo aquí. 그렇다면 이 섬의 행정당국은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이스터 섬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라파누이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야기는 그동안 취재진이 보고 들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Tuvo un crecimiento en los últimos 10 años del 53%. Migraciones que llegaron de Chile continental y del extranjero buscando oportunidad de trabajo o de vida. Y en términos de número, eso más o menos alrededor de 1.000 personas, 1.200 personas. No, eso no es correcto. Hay más de 4.000. ¿Qué hay tanta diferencia entre las opiniones de ustedes? Entre yo y el alcalde, porque el alcalde está defendiendo su posición gubernamental y no está defendiendo lo que debe ser, que es la isla y su gente.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치권에 대해 칠레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Queremos que ingrese en 2 meses más con el apoyo del presidente Piñera y con el apoyo del gobierno que él hoy día dirige. Yo pienso que se puede resolver en muy corto plazo. Que les dijo que podemos tener autodeterminación, eso lo ha dicho siempre, pero nada. Nosotros decimos, ellos dicen ya espérense nomás, no hay problema, esto se va a solucionar y no se soluciona nunca. 자치권 요구가 정부에 의해 번번이 막히자 원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이보은 씨는 국제법에 근거한 제안서를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Desempleada es no tener un trabajo fijo. Entonces la estrategia hoy día, por lo menos de la organización y de nosotros, es con esas normas internacionales que Chile adquirió, exigirle de que tenemos derechos, como el derecho a la propiedad, el derecho a nuestras investiduras, el derecho hoy día a decir cómo queremos que esta isla se gobierne, como una libre determinación. 어부 로렌조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수입이 예전 같지 않자 일을 그만뒀던 아내 아나까지 다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만든 모아이 인형과 자신이 조개를 주워 만든 장신구들까지 챙겨 집을 나서는 아나. 섬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내어 보이지만 반응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아나는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Antes era muy bueno el negocio. Yo tengo 7 hijos, lo criamos con souvenir. Ahora no se puede. Porque hay muchos inmigrantes que trabajan en artesanía, son chilenos. Así que para nosotros es mucho, así que ojalá que se vayan. 이스터 섬의 주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칠레에 병합된 지 125년. 라파누이족에겐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라파누이족의 조용한 저항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파누이족은 현재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칠레와의 억울한 병합을 알리는 등 비폭력 시위를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칠레 정부는 섬 내 식수 시스템을 정비하고 원주민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으로 라파누이족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는데요.
라파누이족의 삶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칠레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하는 세계, 그 중심에 세계는 지금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